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학교 교실은 무방비입니다. 공기정화장치 없는 교실이 62%를 넘습니다. 전통시장 청년몰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일부는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익산시청사 건립 문제가 익산시장 선거에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 위치와 예산 마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남부시장 청년몰은 시장 재생의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후 큰 돈이 투입돼 시장마다 우후죽순 청년몰이 생기곤 있지만 손님 끌기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서부시장 골목에 자리 잡은 청춘시전. 2층짜리 상가에 청년 상인들이 다양한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개 점포 중 입주한 곳은 겨우 절반 정도입니다. 간판만 두고 장사를 접은 곳도 눈에 띕니다. 지난 연말 서부시장을 활성화한다며 15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창업을 도왔지만 위치가 외지고 홍보도 안 돼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서 좋긴 한데요. 근데 이게 계속 장사가 돼야 유지를 할 텐데 이미 여기 공과금이랑 그런 게 나가면 인건비도 지금 안 나오는 수준이어서. 남부시장 청년몰이 한옥마을과 함께 유명세를 탄 뒤 시장마다 청년몰이 들어서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년간 국비 90%가 지원된 전주 신중앙시장 청춘밀당은 지원이 끊긴 뒤 폐업이 잇따라 지금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임대료 걱정은 덜었지만 부족한 유동인구에 사업 경쟁력을 갖기 어려웠던 탓입니다. 청년 상인들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에서도 홍보 부분이나 입점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정부가 전통시장 청년 점포에 쏟아부은 돈만 250억 원에 이릅니다. 단순히 점포 수 늘리기가 아닌 상품 개발과 경영 방식 등 내실을 다지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과 김제 지역은 유독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인데 그동안은 중국발 먼지나 화력 발전만이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밀집한 축산시설들이 대기 오염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익산 시내. 화창한 봄날이지만 거리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가래도 많이 나오고 너무 뿌옇고 그래서 밖에 나왔을 때 봄이긴 한데 기분도 그렇게 그닥 좋지도 않고. 측정 결과 익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04 마이크로그램, 김제는 56, 정읍도 50으로 평균을 훨씬 초과했는데 도내 동부 산간 지역과 비교하면 최대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익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넘은 날이 68일로 전국 1위였고 정읍과 김제도 35일에 달했습니다. 이에 이들 지역에 몰려있는 대규모 축산시설이 미세먼지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가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선 암모니아와 질산염 등의 기체가 배출되는데 대기 중 수증기나 오존과 결합해 미세먼지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학자들의 견해일 뿐이지만 축산단지와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점이 설득력을 더합니다. 실제 익산은 양계, 김제는 양돈, 정읍은 한우 농가가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2차 미세먼지도 1차 미세먼지만큼이나 많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이런 2차 미세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연구가 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원인을 밝혀서 만약 도내 대기 상태가 축산시설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될 경우 공기질 개선을 위한 축산업계의 노력이 강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이지만 집을 나선 아이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교 역시 공기 정화 시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에어컨 모양의 스탠드형 공기청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창밖과 달리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 학생들도 만족감을 보입니다. 교실에서는 괜찮아요. 좋아요. 제가 비염이 있는데 교실에서는 코도 안 막히고 괜찮아요. 하지만 공기정화 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이곳에는 30개가 넘는 학급이 있지만 공기정화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0여 개에 이르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급 가운데 무려 62%는 공기정화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공기정화 시설 구입은 학교장 재량인데 부족한 예산에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예산 자체는 많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책걸상이니 컴퓨터니 이런 것들을 다 학교 자체에 세워가지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공동 생활하는 곳이니까. 집에다가도 하는데. 교육당국은 추경이라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전국 최고 수준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수도권처럼 비상저감 조치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이면 소각장이나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오염 배출 차량 운행 금지 등 즉각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어제부터 강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현재 12일에서 57일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익산 지역은 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의 건립 계획을 놓고 다른 후보들이 공세를 취하는 양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정원율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수건이라며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다며 현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노후된 청사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공모 사업이나 리뉴얼 사업이라는 건데 현 청사를 다시 짓는 거예요. 장소를 못 옮겨.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어차피 여기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익산시의 이런 계획에 익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현 후보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면서 군 지역에 청사를 짓기로 한 23년 전의 약속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민 합의가 빠진, 통합의 정신이 빠진 이런 청사를 그곳에 짓는다는 것은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역시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시유지를 LH에 넘겨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으로 청사를 짓는 것인데 선거용으로 너무 과대 포장한 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마치 국비가 투입되는 양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액 익산 시민의 세금으로. 이에 대해 정원율 시장은 3기 행정단지에 관공서가 배치됐고 미래농정국을 하멸로 분리해 약속은 이미 지켜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LH에 시유지를 넘기지 않을 대안이 있냐고 맞서 신청사 논란은 지방선거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수찬 전 의원이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로 거론돼 본인의 수락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로 최수찬 전 의원 영입에 당내 여론이 모아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평화당은 최 전 의원을 내세워 민주당과 맞대결 구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군수와 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돼 선거 열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각 선관위에서 군수와 군의원 예비 후보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혀 시 지역뿐 아니라 군 지역도 선거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는 시장 46명, 도의원 73명, 시의원 179명이 등록했고 5월 24일 후보자 등록일까지 예비 후보의 등록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되면서 18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뒤늦게 정의가 구현되긴 했지만 당시 16살의 목격자를 범인으로 둔갑시킨 사법기관의 사과는 요원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인 37살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볼 때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며 피의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로 약촌 오거리 사건은 발생 18년 만에 법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 사건은 당시 16살 최모 군이 피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최 군은 혐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했지만 2016년 경찰 강압수사를 주장한 끝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공으로 때리는 건 맨날 하는 거고 저만 재우는 거는 뭐 한 4일, 5일 동안 앉아보고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로써 성인이 된 최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사라졌지만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만든 공권력의 사과는 요원합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사건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또 피의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이 한 시민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철저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어제 준공된 가운데 분양률 40%를 넘어섰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로 현재 12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하림, 풀무원 등 56개 기업과 입주 계약을 맺어 전체 분양률은 40.4%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총 면적은 223만 제곱미터이며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센터와 식품 품질 안전센터 등 6개 지원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새만금 매립을 맡게 될 새만금개발공사의 부대 수익원으로 고군산 케이블카 운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오는 9월 설립되는데 새만금 매립 외에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를 부대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청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백신 접종이 되지 않은 A형으로 밝혀져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는 O형과 A형 구제역을 모두 예방하는 이가 백신은 소와 염소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제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A형이 빠진 O형 일가 백신만 수시로 접종하고 있어 구제역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농가에 일주일간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안군이 올해 스카우트인 부안 방문의 해를 운영합니다. 다양한 외국어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센터가 익산에 건립됩니다. 시군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관내 기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2018 부안 방문의 해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스카우트인들의 부안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스카우트인 환대 서비스 개선, 관내 시설과 식당 할인,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홍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스카우트인들이 부안을 찾아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이끌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가 외국어 소통 능력 향상과 세계 문화 체험을 위해 가칭 익산 외국어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시의회, 익산교육지원청과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되는 센터는 옛 이리남중 터의 2층 규모로 지어지며 영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교육은 물론 진로 체험과 세계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완주군이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한 완주 테마버스를 매주 토요일 운행합니다. 조선 왕조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테마버스는 전주 한옥마을을 출발해 위봉산성과 위봉폭포를 지나 삼례 문화예술촌, 대승 한지마을과 술테마박물관을 돌아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가 모셔진 경기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완주군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 전주역도 경유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왕조의 역사가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과 일제 근대 역사가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토요 테마버스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실군이 올해 청옥면과 삼계면에 작은 목욕탕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해 주민들이 읍내까지 나오는 불편함을 덜게 됐습니다. 작은 목욕탕은 현재 우남과 강진, 신평면 3개 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1,000원, 65세 이상 노인과 미취학 어린이는 1,500원의 요금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지난해 전북 가계부채가 10조 원을 넘어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가계부채는 10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기업부채 증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경제 변동성에 충격이 우려됩니다.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의 방한 목적이 군산공장 정상화를 내세운 노조 압박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GM 등에 따르면 앵글 사장은 그제 노조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노사가 다음 달까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회사가 부도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예정된 정보 실사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자를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해온 현직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2016년부터 10여 명의 학생과 불법 과외를 하면서 모두 8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성적을 믿기로 과외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 이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의 고부가 가치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조경수 생산은 1,800만 본으로 전국 생산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액은 710억 원으로 전국의 12%를 차지하는 데 그쳐 조경수 생산이 부가가치가 낮은 종목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40여 개의 대형 무덤들로 구성돼 있는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5, 6세기 남원 운봉고원의 가야와 백제, 그 주변 세력과의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치를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적 지정을 계기로 전북 지역 가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 김제 완주 축산업협동조합이 김제시 황산면에 한우 전자경매시장을 개장했습니다. 한우 전자경매시장은 250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과 사무실, 첨단 전자경매 시스템을 갖추고 매월 한 차례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경매시장 준공으로 가축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한우 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이 오늘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으로 알기 쉬운 국악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이야기도 듣고 공연도 즐기는 국악 토크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직장 문화 배달이 오늘 진안군청 강당에서 마련됩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신춘음악회를 엽니다. 순창군은 내일 드림 봄맞이 파티라는 테마로 국악인 오정혜와 드림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갖습니다.
익산 시민대학은 오늘 성리문화예술회관에서 김달래 한의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정읍 시는 오늘 시민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습니다. 전주 전통술박물관은 오늘 전통주 미각체험 등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오늘 시청 로비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 판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어린이 음악 창작 프로젝트인 꼬마 작가 참여자를 신청 접수받습니다. (3월 28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2도, 익산 21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오르내려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